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직전 장관이 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본인 재임 시절 잘못 수행한 인사를 합리화하려는 고안무치한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 법사위 간사 정점식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루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의원 간의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에 정말 2달 만에 개최된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만은 두 사람 간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직전 장관이 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본인 재임 시절 잘못 수행한 인사를 합리화하려는 고안무치한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4차례나 자천 인사를 당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향성 자천 인사를 단행했던 직전 장관이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와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본인을 셀프 방어하기 급급한 언행과 태도를 보인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제 질의는 크게 법무부의 인사검증과 검찰 인사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과연 직전 장관이었던 박 의원이 이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 전 장관은 2021년 2월 7일 2021년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의 교체를 요구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인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신은수 수석의 의견 또한 전부 배제된 채 장관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결국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신 수석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견해가 달랐다. 장관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 패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연 인사검증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6월 4일 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과정 역시 박 장관과 문재인 정권 하에 이루어진 인사의 오만과 독선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인사에서는 형사 피고인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던 형사 피고인의 고검장 승진이었습니다. 이어서 21년 6월 25일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고검검사급 등 총 662명에 대한 사상 최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정한 인사라고 자평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정부 성향 인사, 철저한 보복성 자천 인사라는 언론의 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형사 피고인의 신분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부부장 검사로 승진 발령한 것은 박 장관이 아무리 형법상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언론의 지적이 상당했습니다. 즉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자천시켰으며 불법으로 기소되어 형사 피고인이 되었음에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사들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결과를 자아자찬하던 박 장관의 궤변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의 가오는 잊은 채 한동훈 장관을 훈계하듯 윽박지르는 모습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밀실 인사, 캠코더 인사 과정을 획파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법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